말주변이 없는 사람, 낯을 가리는 사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고민인 사람도 협상과 회의는 물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말습관을 제시한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습관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사람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안에의 인간관계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자신이 있다. 특히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또 나를 알리고 또 소통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은 나는 정말 그건 되게 자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는 누구시와 얘기를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시네요. 그런 피드백과 칭찬을 계속 듣고 사신다는 이 책의 저자는요, 노로 에이시로라는 일본의 히트 방송 작가이자 PR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말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다양한 팁이 있어요. 근데 부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부제가 뭐냐면 말하는 게 서툴러도 사랑받는 사람의 대화법 48가지. 우리가 이렇게 호감이 가고 곁에 계속 두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아나운서처럼 발음이 똑바르고 굉장히 똑똑해서 아는 게 많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떠오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이야기를 나를 바라보면서 잘 들어주고, 잘 호응해주고, 공감 잘 해주고, 또 필요한 어떤 대답이나 조언 같은 것도 잘 해주고,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팁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책 드림, 북드림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목차가 되게 독특해요.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하는 법 해서 쭈르르 예시가 나와 있고,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이 말하는 법 쭈르륵 나와 있고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말하는 법, 편안한 사람이 말하는 법, 왠지 화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말하는 법, SNS가 재미있는 사람이 글 쓰는 법,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에는 이 두 가지의 다른 성향의 사람들의 대화법을 비교하면서 어느 게 더 나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릴 파트는 이런 제목입니다. 상대를 공범으로 만드는 사람, 자기 혼자 처리하는 사람. 어디가 나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당연히 공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매개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해요. 함께 하자. 힘이 필요해. 도와줘. 이런 이야기로 많이 공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즉, 한 배를 타게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한 배를 타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 그것은 또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감이 가는데, 이 공범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먼저 정보를 항상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어떤 업무가 이런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엇을 하라는 그런 업무 지시가 떨어졌다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아무 정보 공유 없이 그냥 혼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기일 내에 제출은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해냈거나, 그 위에서 상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과정들을 잘하고 있는지 공유를 하고, 중간에 궁금한 점도 계속 질문하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되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고 그것을 공유하면 할수록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상대방의 이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협력했을 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든 예시가 있는데요.
어떤 매장에 이제 정규직 점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보다 연령도 많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 이 점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같으면, 이 저자 같으면 이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뭐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급여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출이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매출 목표는 얼마이다. 근데 이거를 달성하게 되면 내가 본사의 뭐 증원 충원과 여러분들의 뭐 급여를 높이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것에 애쓰겠다. 이런 식으로 공동의 목표를 계속 설정해 나가면서 한 배를 태워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저자가 사람과 대화를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들과 그리고 대화를 되게 재미있게 해나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나를 상대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분이 말하는 사람들의 평판이 되게 좋다고 하고 뭐 당신과 이야기하면 항상 되게 기분이 좋다, 대화가 즐겁다,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이 쉽게 그냥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정말 많이 담겨 있었는데,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의외의 말을 던지는 사람, 날씨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 이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끌리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오늘 날씨 좀 덥죠? 오늘 비가 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벌써 봄인가 봐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날씨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대화 단절이래요. 그 다음 이야기가 지속될 것이 없다 이거죠. 날씨가 추워졌어요. 네, 추워졌지요. 이런 끝이라는 거죠. 이것보다는 대화가 지속되는 그런 주제로, 토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날씨로도 또 가능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날씨가 되게 더웠다고 해요. 자기 같으면 그냥 가서 날씨 너무 덥네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50개를 확 그냥 사가지고 간대요. 끙끙대고 가고 막 땀 뻘뻘 흘려서 가면 만나려는 사람이 이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밖이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다 쓸어 왔어요.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또 아이스크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원 다른 분들에게도 이분 소개도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존재를 또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비용으로 굉장히 대화가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아이스크림, 그리고 겨울에는 핫팩을 50개 이렇게 사가지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대화를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좋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이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트렌디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행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판 번역으로 펭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펭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뭐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펭수가 유행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 최신식 핸드폰이 무슨 컬러, 어떤 핸드폰이 굉장히 유명하다 하면 그거를 그냥 구매를 한대요. 핫한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도 뭐 액세서리를 사가지고 가방에 그냥 열쇠고리처럼 막 주렁주렁 달고 여러 개를 사서 사람들에게도 막 선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내가 핸드폰 최신 기종을 바꿨는데 이 핸드폰 사셨어요? 컬러 예쁘네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액세서리를 보면서 이 액세서리 좋아하세요?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것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지 않나요? 준비를 딱 해놓고 뭐 하나라도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대화가 보다 쉽게,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게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만한 팁이 있어서 요건 소개시켜 드릴게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데이트 신청법. 여러분 관심 가지 않으신가요? 네. 이 파트의 주제는 뭐냐면, 본론부터 팡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저도 가끔씩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앞에 인트로 영상을 찍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살짝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거나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의 기대감을 높이고 채널 시청을 조금 더 길게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저도 약간 인트로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탈리아 음식 먹을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어떤가요? 좀 식상하죠? 그죠? 본론만 띡? 그냥 한 줄. 여기서 제안은 어떻게 하냐면 저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대요. 근처에 정말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베리코 포크 소테가 입에 넣으면 5초 만에 녹아버리는 기가 막힌 맛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진짜 맛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훨씬 더 흥미가 가는 먹어보고 싶은 그런 소개 같아요. 또는 이 근처에 이탈리아 식당은 여배우 누구씨가 단골이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론을 조금 담으면 그 본론에 대한 이야기에 훨씬 더 큰 기대감을 갖고 관심을 더 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써먹어보세요. 끝으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를 할 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소개를 할 때 최신 실적 위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 최고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여러분 끌리시나요? 자, 자기소개는 알아두면 덕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나를 알아두면 너 두고두고 덕을 볼 거야. 나를 알아두면 너는 도움이 될 거야. 이것을 어필하는 것 굉장히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네,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자기소개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은 과거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무조건 1년 이내로 한 것만 말을 해야 한다고 해요. 1년 안에 최근에 굉장히 뭔가 뛰어난 실적을 냈던 것, 뛰어난 성과를 냈던 것, 아니면 최근에 내가 한 무엇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막 굉장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후에는 뭐 별로 한 게 없나 보구나, 뭐 별로 성과낸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자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자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씁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뭔가 계속 성과가 나오고 현재 진행 중이면서 계속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또 들긴 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건 어떤가 이러면서 예시도 많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누가 얘기하면 듣기 좋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 하면 괜히 진짜 중거 없이 밉고 얄밉고 정말 이 말 습관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는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말주변이 없어도 또 괜찮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말주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센스 있게 토픽을 정하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그 작은 말을 할 때 보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대화를 해나가는 것인지 그런 노하우를 배우신다면 말주변과 상관이 없이 누구나 저 사람은 좀 곁에 두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리뷰 좋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북드림 이벤트 참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좋은 말 습관의 팁이 있으시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덕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 평소에 누구에게는 이런 대화를 씁니다. 여러 가지 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겨주시면 댓글만 봐도 팁들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0분을 뽑아서 출판사에서 이 책을 직접 배송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